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 유니온 잭법을 이용한 평면도 계산. 원래 이제 측정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측정은 진직도 측정하는 거의 반복이에요. 그 측정은 여러분들이 오토콜리메터를 한번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측정한 거 경험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내가 데이터를 줄 거야. 그 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이제 계산할 건지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유니온 잭법 이용해서 평면도 계산 방법인데, 왜 유니온 잭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름을, 명칭을 뭐 때문에 유니온 잭법이라고 붙였다 그랬죠? 예. 네, 우리가 지금 그 실습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정반을 평면도를 이제 계산하려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요 측정하는 모양이 영국 국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 잭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측정 실습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현장에서 정반 측정할 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은 정반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반은 모든 측정의 데이터이 되니까 평면도가 얼마라고 규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면도가 제대로 맞는지를 수증기나 오토콜리메터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유니온 잭법을.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 측정할 때 양단 기준법이라는 걸 썼잖아요. 진직도 형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초점하고 끝점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점을 여기로 이렇게 끌어내렸었죠. 그래가지고 요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을 가지고 요같이 진득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요 초점과 끝점, 요걸 가지고 이상적인 직선을 만들어 놓고, 이상적인 직선이죠. 여기서부터 편차, 요걸 가지고 진직도를 구했다는 거죠.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평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평면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세 점, 요 세 점을 이용해서 이상적인 평면을 만들고, 요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으면 이상적인 평면이 있겠죠. 요 이상적인 평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 요걸 가지고 이제 평면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는데 유니온 잭법이 계산하기가 쉬워서 컴퓨터가 없어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직도, 평면도인데, 진직도는 2차원 개념이고 평면도는 3차원 개념인데, 실제로 2차원 형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측정하는 거 다 원통에 높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원통이 아무리 뭐 요게 짧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이 아니고 이거는 원통이거든요. 모든 거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단면을 딱 잘라서, 그죠? 이 한 단면을 잘라서 진원도를 보잖아요. 진원도.
이 진원도를 보는 이유는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통을 가공할 때 여기 가공하나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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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형태로 가공이 됐다는 전제하에 한 단면을 잘라서 진원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 원통의 길이가 길면은 사실 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평면도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를 측정하든 여기를 측정하든 여기를 측정하든 이 직선 형태가 다 같은 패턴으로 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이제 진직도를 보는 거죠. 진직도. 그런데 면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이 면 전체가 같은 패턴으로 가공됐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직도가 아니고 뭘 봐야 돼? 평면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이석 시간에도 진직도, 평면도 배웠을 텐데 그 진직도, 진원도 이런 거는 실제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같은 패턴으로 가공됐다는 가정하에 측정하는 거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진직도는 2차원, 평면도는 3차원. 이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진직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우리가 진직도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 평면이 완전히 이상적이다. 그러면은 오토콜리메터에서 빛이 나가서 다시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이 각도 차이가 없을 거다. 항상 그 자리에 되돌아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입사광하고 반사광의 그 각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직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평면이 진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굴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얘는 이 A라는 위치, B라는 위치, C라는 위치, D라는 위치 각각 이 입사되는 각은 같다 하더라도 반사되는 각은 각다 세타가 다 다르겠죠. 이게 완전한 직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각도가 평면의 굴곡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가지고 이제 진직도를 계산하고 그걸 조합해서 평면도를 계산하는 게 요 지금 원리예요. 진직도 측정은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적법으로 측정을 하려다 보니까 정반상에서 측정 위치를 지금 여기처럼 하나, 둘, 셋, 테두리 4개의 직선, 그 다음에 5, 6, 7, 8 대각선 해서 8개의 직선을 측정해 가지고 유니온짝을 만든 다음에 평면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직선을 측정할 때는 오토콜리메터를 이쪽에 놓고 자를 여기처럼 설치를 하고, 우리 측정한 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측정할 때는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렇게 설치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측정할 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그죠? 8개 직선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8개 직선을 측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측정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측정한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을 해왔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왜 앞에서부터 측정 안 하고 뒤에서부터 측정할까? 뭐 앞에서 측정하나 뒤에서 측정하나 저 정반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 진직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혹시 왜 뒤에서부터 측정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해 보실 분 있어요?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호가 각도하고 높이차하고가 일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각도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높이차는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실제 형상하고 반대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앞에서 측정하니까 요 처음에 측정한 요게 기준이 되겠죠. 요게 기준이 되는데 두 번째 위치로 측정을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세타 값이 0보다 커져. 그죠?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세타 값은 플러스가 되는데 실제로 이 높이차는 여기보다 여기가 밑으로 더 낮아지는 거죠. 높이차는 마이너스가 되죠. 각도는 플러스로 나오는데 높이차는 마이너스가 돼.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각도가 플러스면은 그 값도 플러스 된 걸로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반대 형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더 앞에보다 더 낮아지는데 값은 커지는 걸로 계산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을 해 나가면 잠깐만요. 뒤에서부터 측정을 하면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고 앞에 거가 요게 첫 번째 위치고 두 번째 위치니까 두 번째 위치는 요게 Z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각도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각도였다가 지금은 각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각도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요 높이 차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을 해 와야 이 실제 높이가 각도하고 높이가 같은 부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 뒤에서 이 화살표 방향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 카페에 그 그래프가 올라가 있으니까 값을 뒤에서부터 측정한 값을 1, 2, 3, 4, 5 넣고 또 한 번은 앞에서부터 측정한 거니까 아까 처음에 10번 측정했던 걸 1번에다 갖다 넣어놓고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보면 그래프가 진직도 값은 같은데 형상이 완전히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뒤에서부터 하는지? 그럼 내가 기말고사에다가 앞에서부터 뒤로 측정하는 거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 정반은 고정돼 있죠. 정반의 위치는 안 변해. 그리고 그 정반이 가지고 있는 각 단면에서의 진직도도 안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콜리메타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 이 네 방향에서 측정을 할 때 이 라인들은 전부 요 M이라는 요 중심점을 지나가죠. 그죠? 지나가는데 저 M이라는 중심점은 저 정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M에서의 오차이기 때문에 쟤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토콜리메터를 옮겨가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한 M 값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 일치하지가 않냐면은 오토콜리메터의 설치 방향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오차는 변함이 없고 측정기 설치한 게 의해서 값이 다르게 나타내니까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주냐면 그 점들을 다 같은 점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이게 직선이에요. 평면의 그 대각선이라고 보죠. 얘하고 A, B. 직선 A하고 B는 같은 단면이에요. 같은 단면인데 오토콜리메터를 얘는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설치가 됐죠. 얘는 위로 경사지게 이렇게 설치가 됐죠. 같은 직선이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면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 요 초점의 위치, 요 초점의 위치도 달라지고 계산되는 직선의 방향도 달라져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각각의 진직도, 요거의 진직도, 이 진직도는 동일해요. 왜냐? 이 제품 자체가 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제품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진직도는 동일하고 측정을 해서 진직도를 계산하는 값도 동일해요. 단지 오토콜리메터가 서로 다르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 나오는 값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같은 값이 되도록 어떤 계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평행보정하고 비례보정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 A하고 B가 같은 직선이잖아요. 같은 직선이니까 같은 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만약에 이 직선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 초점하고 요 초점이 맞도록 요만큼을 이쪽으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요 초점의 높이 차만큼 평행하게 이 직선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런 직선이 되겠죠. 요만큼 다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작업을 해주냐면 첫 점 일치했으니까 일치된 첫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이쪽으로 끌어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진직도 계산할 때 보정했잖아요. 누적값 쭉 나온 다음에 보정값 계산한 거에 바로 이 작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결국 이 두 직선이 시작점도 같고 형태도 같은 최종적으로 이런 직선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례보정이라고 그래요. 평행하게 이동하는 작업을 평행이동이라고, 평행 그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지금 요 작업을 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오토콜리메이터가 다르게 설치가 돼도 측정값은 이상이 없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면.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개념을. 그래서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괜찮아. 요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3조 조장 누가? 요 내용 어때요? 그 이해가 잘 안 가면 또 이게 영상으로도 1학기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평행보정, 비례보정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A하고 B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직도 측정할 때 한 일이 뭐냐면 A 직선만 가지고 한 거죠. 첫 점이 0.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끝점을 0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보정값을 올렸죠. 그렇게 해서 첫 점, 끝점 0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 높낮이 계산해서 진직도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 점, 끝점 0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직선 B의 원점이 직선 A의 원점과 같은 값이 되도록 Z값만큼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즉, 이 직선 전체가 평행하게 이만큼 올라간 거죠. Z만큼. 그죠? 그러면은 B직선이 요런 직선이 되는 거죠. 요런 직선이. 요런 직선이. 그러면 요 직선을 첫 점은 두 점이 일치를 했으니까 요 B직선의 끝점을 A직선의 끝점에 맞춰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요게 이제 직선 A와 B, 요게 A와 B가 합쳐진 직선인데 같은 값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직선이니까. 저 제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직선이고, 대신에 오토콜리메터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값을 보정을 해서 지금 같은 직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도 측정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